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은 지금 장관을 결정하기 위해 만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에는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의회에서 가장 먼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으로 예상됐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자리를 지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칼싸움의 장으로 표현되는 트럼프 당선자 인수팀에서는 벌써 이탈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극우주의자로 평가받는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에 대해선 공화당 내부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미국의 방향계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주의 2016년 대선 결과가 주목됩니다. 의외로 상당히 중도적이었습니다. 서류 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약 100만 명이 살고 있는 LA의 경찰국장은 서류 미비자 추방에 있어 새로운 연방법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시위가 이어지지만 반 트럼프 시위가 비민주적이라는 반대의 주장도 강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는 클린턴의 정치 사망으로 민주당에 햇볕이 들 것이라는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물러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해외 방문국에 민주주의가 탄생한 그리스를 포함시켰습니다. 어제 국내에서 트럼프 당선자와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한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은 세계인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TPP는 무효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흑인 여성이라는 특별함을 넘어선 저널리스트의 상징이었던 PBS의 구엔 아이필이 어제 사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슬픈 북극곰이 쇼핑몰에서 엄마 아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임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미국에는 한국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세계 모든 나라가 다른 어느 해보다도 과연 행정부에 누가 장관이 되느냐 이런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아마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워낙에 그 트럼프 타워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머물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한 30년 정도를 살았잖아요. 그 아주 그 첨예하게 대립된 뭐 토론 준비를 하는 과정 또 그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항상 뭐 개인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고는 했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지금 그곳 트럼프 타워 집에서 이제 마이크 펜스 차기 그 부통령과 만나서 누구를 장관으로 하느냐 이런 것을 결정해서 아마 또 오늘 안에 그 몇 부서의 장관은 결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시고 전해드리겠고 칼싸움이라는 표현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인수팀 특히 이제 16명이죠. 그 가운데 4명이 자녀와 사위고 그리고 뭐 거의 그 벤 칼슨을 빼고는 백인이다 하는 뭐 사진을 보면은 그렇고 이름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인수팀에서 지금 한 사람이 이탈했습니다. 블룸버그 뉴스가 오늘 그 보도를 하는데 전 하원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마이크 로저스입니다. 국가 그 안보 자문 역할을 했었는데 일단 그 지금 물러났고 그만큼 이제 내부의 긴장이 대단하다는 뜻이 되겠고 그게 이제 트럼프 스타일로 사람들을 서로 뭐 그 경쟁시키고 반대와 반대 어떻게 해봐라 하는 그 싸움의 장으로 만드는 그래서 이제 뭔가를 이뤄내는 게 트럼프 스타일이라고 어제 뭐 뉴욕타임스뿐만이 아니라 방송 끝나고 봤더니 워싱턴 포스트도 그런 지적을 했더군요. 그리고 그 트럼프 당선자는 여전히 그 트위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에 대해서 지금 오늘 꼭 그 일주일 됐네요. 선거가 일주일 전 오늘 그 치러졌는데 트럼프를 나의 대통령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더군다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80만 표 정도죠. 지금 그 파퓰러 보트를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 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런 비난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선거인단 제도는 왜 지금까지 계속되느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원래 그 노예들이 사람 취급도 못 받았고 노예들은 투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주에서 그 투표권 자체를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노예들이 직접 그 투표는 하지 않더라도 대신 뭔가를 둬야지 했던 게 이제 선거인단이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인데 트럼프 당선자가 사람들이 그 선거인단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캠페인 할 때 선거인단 제도는 재난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 트럼프 당선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시건주를 빼고요. 미시건 아직 지금 트럼프가 이겼다고들 보고 있지만 확실하게 최종적인 결정은 안 나왔는데 290표 대 232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훨씬 앞섰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인단이야말로 미국 민주주의의 탁월한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위터에서 한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인정할 수 없다. 파퓰러 보트가 당신이 적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위터에 또 뭐라고 썼느냐면은 이 미국의 그 선거 자체가 유권자가 한 표 한 표 정당하는 그 파퓰러 보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내가 그러면 유권자 많은 뉴욕이라든가 플로리다라든가 캘리포니아주에 가서 캠페인 많이 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 이제 일주일쯤 되니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결정인가? 거의 반이 트럼프 당선자를 지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를 하셨고 투표를 하셨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부분 정말 막대 먹은 것 같기도 하고 남에게 대통령이라고 내놓기 창피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후보에게서 뭔가 희망을 보고 그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누가 어떤 사람이 찍었는가 이런 것도 이제 일주일이 되면서 냉정하게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당연히 민주당주니까 힐러리 클린턴 당선자가 이겼고 선거인단 제일 많은 55표를 가져갔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번에 선거를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중도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에 있는 후보 인스티튜션의 그 연구원인 사무엘 J. 아브라함 씨가 이제 쓴 그 글인데 한마디로 캘리포니아주 하면은 변하지 않는 것이 지금도 이제 해안가를 쭉 따라서 부자들이 살잖아요. 산타바바라 등등. 그리고 이제 좀 가난한 곳이 내륙 그런 곳이 되겠는데 보통 지금까지 부자들은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를 했고 가난한 그 내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공화당을 지지하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요, 캘리포니아주에 전체적으로 카운티가 58개가 있는데 이 58개 카운티 가운데서 32개 해안가 카운티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겼고 26개 내륙 그 카운티에서는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겼는데 그 차이가 그다지 심하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 해안가 카운티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62% 지지를 받았고 내륙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58%를 받아서 이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화나 정치적인 차이, 그 갭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이런 것들이 그다지 이번에 크지는 않았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정부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낙태 또 경제가 가장 이번에도 중요했고요. 이민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규제, 동성애자 권리, 정치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58개 카운티 가운데서 극히 일부 카운티만이 완전히 힐러리 쪽으로 기운다든가 완전히 도널드 쪽으로 클린턴 쪽으로 아니면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60개가 조금 안 되는 그 카운티 가운데서 60% 이상 한쪽으로 쏠린 그 카운티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이런 것을 강조를 하면서 그만큼 캘리포니아주를 통해서 전반적인 미국 사람들의 어떠한 구조, 정부에 대한 의식 구조 같은 것을 보면은 그야말로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후보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요.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아웃 오브 터치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는 민주당이면서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나이 젊으신 분들 가운데서 반대로 공화당이시면서도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죠? 이게 그만큼 힐러리 클린턴이나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완전히 자기네들의 그 색깔을 갖고 민주당, 공화당의 이념 같은 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그렇게 하는 것에 실패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 여러 그 다양한 인종, 나이, 사회적인 생각이 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보니까 완전한 제도와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중도적인 것이라고 이 후보 인스티튜션의 그 사무엘 그 아브라함 박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중도주의 또 실용적인 정책 이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다는 그런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리스, 독일 또 어느 나라죠? 한 나라 더 있는데요. 방문하기 전에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어떤 이념에 그 굉장히 강하다기보다는 실용주의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방향을 잘 잡고 사람을 잘 구성을 하면은 정말 그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리스를 방문해서 한 얘기 등 오바마 대통령은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정말 그 세비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기분 하나도 안 나쁘게 하면서 그렇다고 이빨림도 아니고 뭐 좀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뭐 살려주려고도 하고 이런 그 마음이 결국은 그 마음과 마음의 오고 감 특히 트럼프 당선자 같은 그 성향을 보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그 실용주의적인 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한국일보를 받아보셨다면은 일면에도 오른편에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LAPD가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리 이민자를 그 추방하는 이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지금 애리조나 주지사가 굉장히 그 이민에 대해서 까다롭고 막 이랬었잖아요. 내무장관 후보군에 들어가 있더군요. 그런데 LAPD 같은 경우는 연방 이민 정책을 수십 년 동안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데릴 게이츠 하면은 여러분들 LA 그 폭동 이런 때로도 잘 기억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좀 그 백인 우월주의고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역사는 굉장히 그 아이러니해서 사실은 그 데릴 게이츠 때 1979년도에 LAPD는 연방 이민 정책을 따르지 않고 스페셜 명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Enforce Special Order 4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로스앤젤레스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그 이민자들에 대해서 가벼운 그 범죄 같은 것으로 체포가 됐었을 때 예를 들어 교통 그 법규 위반 등등이요. 그랬을 때 이민 스테이터스를 물어본다던가 그 일로 이민국에 고발을 한다던가 이런 거를 하지 않는 거죠. 그 수십 년 전통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 국토안보부가 추방하라고 하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LA 경찰의 고유 업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에리카 세리 LA 그 경찰국장이래요. 로스앤젤레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리카 세리야 힐러리 클린턴을 워낙에 그 지지했었던 인물이고요. 로스앤젤레스가 서류 미비자 전국에 1,100만 명이 있다면 이쪽에 1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LA의 사람, LA 도시, 경제 또 로스앤젤레스 안보에도 그런 그 연방 그 새로운 행정부에서 내놓는 가혹한 서류 미비자에 대한 처우는 나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게 LA 그 경찰국장과 찰리 백과 에리카 세리 또 LA 시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는 선거가 치러지기 전 일주일과 똑같다. LA 경찰국의 이민자에 대한 그런 것은 이런 발표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듣고 잠시 뒤에 민주당은 이제 그 클린턴 시대는 끝난 것으로 본 것이죠. 사실은 이번에도 클린턴이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이 나와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물론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열기와
그 기대와 희망 같은 것도 대단했습니다만 여러 약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클린턴이 아니었다면 누가 나갔어도 트럼프를 누를 텐데 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많죠. 그래서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면은 민주당이 아니라 그 공화당의 부시의 그 연설문 작성자가 쓴 것인데 클린턴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는 정말 그 희망이 보인다 하는 글도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에 반대하는 시위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베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입니다. 선거는요, 참 묘한 것이에요. 이제 그 트럼프 당선자가 이기고 나니까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트럼프 당선자에게 좋은 말만 하고 있거든요. 우리 뭐 같은 그 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일해야지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백악관 비서실장이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아주 친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뭐 백악관 출입도 더 그 쉽게 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라든가 일을 하기도 더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희망적인 일들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많이 그 보여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먼저 클린턴 프리 민주당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윌리엄 맥건 조지 부시 그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의 그 연설문 작성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클린턴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유롭다는 얘기인데, 민주당이 이제 그 최근에 보면은 그 빌 클린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8년 16년이잖아요.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22살 그 모니카 루윈스키 그 일 때문에 결국은 탄핵을 그 상원에서 안 했기 때문에 면하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민주당이 그런 약점이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94년도였었죠. 그래서 이게 공화당과 조금 이렇게 합칠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워싱턴의 대통령으로 갈 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알칸소 촌뜨기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워싱턴의 인사이더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프레쉬한 에어가 됐잖아요. 그래서 빌 클린턴이 이제 그 이후에는 모니카 루윈스키 때문에 공화당과 좀 협상도 하고 하면서 중도 쪽으로 많이 갔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그 민주당에 뭐를 하지는 못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웰페어도 개혁할 수밖에 없었고, 뭐 일 안 하면 웰페어도 주지 않는다는 뭐 이런 식으로요. 뭐 그것은 굉장히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이제 그 중도적인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긴 했지만 제대로 그 정착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따라서 올해 그 힐러리 클린턴이 나왔을 때 사회주의자가 이제 버니 샌더스가 나왔었다 하면서 결국은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아웃사이더에게 워싱턴으로부터요 졌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의 그 대통령 집무실은 뭐 섹스 스캔들이 있었던 것도 다 없어질 것이고, 이메일 스캔들 같은 것도 과거 그 역사적인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이 클린턴 그 다이너스티가 깨졌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굿뉴스고, 앞으로 1년이나 2년 안에 민주당의 이제 새로운, 보통 이제 주지사 출신이 대선 출마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가 주지사 선거에 나간다고 하던데요. 전 LA 시장이.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고문은 아직 선출되지도 않은 민주당의 주지사, 이제 빌 쇼, 힐러리 쇼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빛을 가지고 민주당 쪽을 밝게 빛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글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사실은 너무 그 클린턴 이쪽에 많이 기울었었으니까요, 민주당이. 그리고 이제 그 시위하는 그런 그 팻말을 보면은 미국 팻말과 한국 팻말이 다른 게 있어요. 한국도 뭐 한 100만 명 정도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고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수많은 개개인이 거기에 참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시위대에서 보는 그 플래카드 같은 것을 보면은 뭐 단체가 그 시위에 나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시위대가 많이 모일 때는 당연히 뜻을 같이 하는 그런 그 조직원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켓을 보면은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는 나의 대통령이 아니라든가 그 혐오의 연설을 하는 사람을 탄핵시키라든가 뭐 그 인간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요. 그러는데 이제 한국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일정하더군요. 이쪽에는 똑같이 어디서 맞춰오는 거죠. 그게 다른데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받아들이기 힘들겠다는 시위가 여전한 것은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 마음은 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언제까지 끝까지 갈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 상상하지 못했던 물론 그 여러분들의 해안과 트럼프 지지자들의 그 열정으로 트럼프라는 새로운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마는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은 예상을 하지 못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보통 사람들이 쉽게 그 접근하거나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인물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그 반발이라든가 적응하는데 반발이 심할 수도 있고 적응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은 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도 들고요. 요즘은 그 한인분들께서도 서로 의견이 다른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왔나요? 이게 지금 폴리티코에 그 실린 기사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이 지리적으로나 경제 이념적으로 굉장히 그 다양한 나라인 것만은 분명한데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진보적인 커멘테이터는 트럼프가 선거 결과에 승복 안 할 것을 굉장히 걱정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니 그 민주당 측에서 굉장히 그 시위를 많이 하는데 그 시위가 뭐 대체적으로 평화로웠죠. 그러나 약간의 그 폭력도 있었다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여러 가지 그 아주 그 오거나이즈가 안 돼 있고 뭐 혐오 범죄를 저지르는 혐오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시위를 하면서 어떻게 그 법을 때로는 위반하고 시위를 하는데 또 도널드 트럼프가 분열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언론도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했을 때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렇게 뭐 분열시킨다. 비난을 하고는 이번에 그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지 않은 것을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이민에 관한 이슈로 그 시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시위에 대해서는 뭐 민주주의의 그 원형이라느니 평화적인 집회라느니 이렇게 무조건 말할 것이 아니다. 나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플래카드는 이것은 민주주의의 원형인 그 선거 자체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런 얘기도 있다네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당신의 그 한 표가 혐오 범죄였다. 이게 대통령 그 선출하는 표가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반 트럼프 시위는 계속 되겠지만 반 트럼프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자제를 해야 된다는 지적 나오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 당선자와 이제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누구를 어떤 자리에 임명할까를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대강 이제 불러드리면요. 국무장관이 외무장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존 볼튼이 들어있는 게 저는 조금 우려스럽고요. 전 그 유엔 대사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그때 뭐 그 이라크 전쟁 이런 것도 있고 너무나 그 강성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너무 그 아주 그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그 밖에는 이제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 참 뉴트 깅그리치도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정치인으로서 실제로 죽어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살아날 줄은 짐작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그 국무장관이 되기 가장 그 가까운 인물처럼 보이는데 뭐 어제도 얘기하더군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와 새로운 관계를 정립을 해야 되고 아이시스를 그 물리치는 게 최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은 뉴트 깅그리치도 너무나 그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결점이 많은 인물이고 루돌프 줄리아니도 너무나 그 개인적으로나 사생활로나 정치적으로나 결점이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무장관에 지명하기에는 그 이해 상충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거의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하더라도 이 그 루돌프 줄리아니가 전에 이제 그 변호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했기 때문에 클린턴의 이메일 본인이 법무장관이 되면 이제 클린턴 특별검사 같은 것을 임명을 해서 클린턴 이메일 다시 조사하겠다. 뭐 지금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도 감옥에 충분히 가둘 수 있지. 이런 말을 한 사람인데 뉴욕의 그 시장을 끝내고 나서 9.11 사태 당시요. 끝내고 나서 이 사람이 계속 변호사를 하면서 또 이제 컨설팅도 했습니다. 미국의 그 정치인들은 정치인 하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큰 정치인의 경우는 내려오고 나서 이제 컨설턴팅 같은 거 해서 돈 벌잖아요. 그러면 또 아니 그러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돈 번 거 갖고 뭐 그러느냐라고 얘기하실 분도 계시지만 정치인에도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가 있어서 뉴욕 시장 정도랑 물론 뉴욕이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만은 대통령이라는 것은 그래도 그 품위와 깨끗함과 고결함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국가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국가 지도자가 또 대통령 나오고 나서 평생 먹고 살 거 다 있고 나라에서 다 해주는데 돈만 막 뭐 지질지질 다 벌고 다니는 거 좋겠어요. 전 싫어요. 전 싫어요. 네. 그런데 아무튼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같은 경우는 변호사와 컨설턴트를 하면서 심지어 이란 그 정치당을 위해서도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콰타의 오일 회사라든가 싱가포르의 도박 재벌을 위해서도 일했고 그리고 이제 이 도박 재벌이 미국의 그 범죄와도 연관이 돼 있고 이 사람도 돈이면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일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군다나 지금 그 이란과의 핵협상 같은 것은 오바마 대통령은 나의 그 레가시다 하고 보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자 같은 경우는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일을 할 때 국무장관이 앞장서야 되는데 아니 그 이란의 정치당에 컨설팅 같은 거 하고 돈 받은 사람이 그런 걸 하는 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 그 밖에도 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베네수엘라의 그 우고 차베스가 운영하는 그 오일 회사와 연관된 그런 일들도 했고 수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국무장관이 되는 게 맞는가? 근데 현재로서는 오늘 아침으로서는 루돌프 줄리아니, 뭐 뉴트 깅그리치, 존 볼튼 이런 사람이 지금 얘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재무장관의 경우는 전에 그러니까 프라이빗 에퀴리 하고 부동산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콜로니 캐피털의 그 체어맨 인고 그 파운더인 토마스 그 바렉 주니어라든가 아니면 또 뭐 골드만삭스의 전 CEO라든가 뭐 미네소타 주지사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사람이 물망에 오르는데 이것도 많이 비난을 하죠. 아니 뭐 월스트리트를 개혁한다며 그쪽에 한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을 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또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조금 달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의도가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기 위해서 호랑이 굴을 잘 아는 사람을 선택을 했다 하면은 뭐 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개혁한다고 하더니 다 그 나물에 그 밥이네. 이것은 이제 두고 보면 알 일이고요. 이 모든 것들은 국민들이 이제 트럼프 그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판단을 당연히 하겠죠. 법무장관도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 여기도 그 루돌프 줄리아니도 들어가 있고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지금 그 트럼프 당선자의 사위의 아버지를 전에 그 감옥에 수감시킨 그 검찰총장이었다 해서 이제 그 트럼프의 사위로부터 계속 배척당하고 있잖아요. 부통령 후보도 못 됐고 인수위원장 자리도 지금 차기 부통령에게 내주고 자신은 이제 바이스 체어맨이 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그 주지사도 뭐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법무장관 이름에 오르고 있고 이것도 조금 재밌네요. 내무장관에는 세라 페일린 이름이 들리네요. 알래스카 전 주지사.
그리고 역시 애리조나의 전 주지사인 그 존 브루어가 굉장히 이 나이 많진 않네요. 60대니까 여자 그 주지사로서 얼마나 그 이민에 대해서 혹독하게 일했었던,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있고 나서는 또 입장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요. 그런 사람이고, 뭐 농무부 같은 곳은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상무부는 뉴저지 주지사가 또 여기에 또 들어갑니다. 후보군에요. 그리고 또 그 뭐 스틸 강철 회사의 전 그 CEO라든가, 아니면 역시 여기도 그 프라이빗 이큐리 그 회사의 CEO가 들어가 있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 중요하죠. 헬스케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 카비 전 알칸소 주지사, 그리고 2016년도에 예비선거에선 본인과 같이 겨뤘었죠. 그리고 바비 진달이 요즘 이름 잘 들리지 않더니 루이지아나의 전 그 주지사로서 공화당에서는 몇 년 전까지 굉장히 떠오르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의 그 국정 연설 발표하면은 그 대리로 연설도 공화당 측에서 하고 했었던 인도계의 최초의 주지사 이름 거론되고, 릭 스캇 전 텍사스 릭 스캇 맞죠? 예, 그 텍사스 그 주지사고, 아니죠, 플로리다 주지사고, 그리고 역시 그 병원 체인의 CEO였었던 사람 지금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에너지부나 환경부나 이런 것도 뭐 에너지부나 환경부 가운데서는 전혀 그 환경 기후 변화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사람 지금 이름도 올라와 있고요. 뭐 교육부 이런 곳은 무난하니까 그렇다고 하고, 또 미국 대사로는 아직 뭐 특별하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 것은 아닌 정도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짐작했었던 그런 것들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오늘 그리스 하면은 요즘은 그렇게 힘들지만 힘들어도 민주주의 전통이 남아있는지 난민들 거쳐가도록 받아들이고 그런 곳이잖아요. 가서 한 얘기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TPP가 그 환태평양 그 무역 그 협정 오바마 대통령이 해서 막 12개국이죠. 일본을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막판인데 이것을 이제 없앤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다시 조절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 비슷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TPP가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환태평양 동반자 무역 동반자 무슨 협정 이렇게 이 정도 하나요? 이것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다.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민주당에서조차 그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미국의 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주를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이것에도 반대했었던 사람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뭐 민주당은 아니었지만 그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그랬고, 지금 다시 무소속으로 갔는가 모르겠네요. 일은 앞으로도 계속 민주당과 하겠지만요. 그랬고 뭐 그런 일이었는데, 공화당은 항상 그 자유무역을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정말로 전형적인 공화당이 또 아닌 것이죠. 그래서 TPP 일자리 잃어버린 그런 그 백인들이 이제 많이 그 반대를 하니까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그래서 이것을 없애겠다 했는데 의회에서 지금 죽지 않았다 하는 게 로이터 통신이 오늘 아침에 파악한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하원 의원, 그 케빈 브래디 하원 의원 같은 경우가 공화당인데요. 공화당 분위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화당이 지금 상원에서도 하원에서도 다수당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원하는 그 자유무역안 이런 것을 방어를 하겠다. 아무리 대통령이 이것을 없앤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의회에서 그 통과시켰고 막바지 작업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대통령과 절충을 하겠다. 완전히 없애지는 않고 현재 상황에서 미국에 더 좋도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좋은 입장인 거죠. 이게 대통령이 없애버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좋게 해주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어요? 하면 미국에 좋을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겠다는 게 케빈 브래디 하원 의원의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고치면 된다 하는 것이요. 이게 아마 수정이 돼서 현재로서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로이터 통신뿐만이 아니라 워낙에 이 경제 같은데 정보가 많은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 지켜볼 만한 그 얘기고요. 그리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충고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유세에서 그 지원을 하면서 나중에는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 수준에는 원색적인 그런 비난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백악관에서 90분 두 사람이 만나더니 뭐 트럼프 후보도 굉장히 그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손하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앞으로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듣겠다 하더니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할 때와 정부를 이렇게 그 운영할 때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어제도 오늘 그리스에서도 그리스 총리와 함께 하더군요. Was that campaigning is different from governing. I think he recognizes that. I think he's sincere in wanting to be a successful president and moving this country forward. 그런 점들을 그 트럼프 당선자도 알고 트럼프 당선자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국민의 한 반 정도를 무시하면서 국정 운영을 그러기를 원하는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념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실용적인 캐릭터고 좋은 사람과 방향을 잘 정하면은 잘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정부는 빨리 그 달리는 더군다나 미국처럼 큰 정부는 쾌속정이 아니다. 쾌속정이 아니라 뭐 원양 그 전기선처럼 그 오션 라이너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지켜보면은 되고 그리고 그 오바마 대통령이 조금 그 사람이 나이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좀 어른스러워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포러블 케어 액트 같은 오바마 케어 같은 것도 완전하지는 않죠. 더군다나 이번에 그 프리미엄이 확 오르니까요. 완전하지는 않는데 이것을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어포러블 케어 액트로 지금 한 2,500만 명 정도가 보험을 없던 사람이 갖게 됐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더 좋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도 더 싸고 베네핏도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면 나야말로 제일 먼저 축하할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미국 사람들이 다 알아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했고요. 오늘 그 그리스에 가서는 미국의 이번 그 선거가 그 영국이 유럽연합에서부터 탈퇴한 그 블랙시트와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경제, 두려움, 뭐 기간 산업, 교육, 잡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일자리 이런 것이 이제 미국의 더 많은 사람들이 극박하게 생각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트럼프 그 당선자에게 투표를 했고 기간 산업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당을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기간 산업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8년 동안 얼마나 해보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공화당이 무슨 돈도 없는데 돈을 거기다가 또 지출을 하느냐고 반대를 해서 결국은 못했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 한다고 하니까 그때 공화당이 지난 8년 동안 언제 했냐 싶게 이것을 통과시켜준다면 통과시키고 나서 기간 산업하면 당연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생길 테고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공화당이 8년 동안 민주당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부했었던 것을 공화당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것을 당장 또 이렇게 그 통과시켜야지 지금 그 경제가 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거기서 이제 공화당의 그 정치색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그리스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캠페인할 때하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었을 때하고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나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트럼프 후보가 입장을 조금씩 바뀌어서 처음보다 조금 약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쇼핑몰에 렌트 들어있으면서 렌트비 안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도 했었는데 나중에는 좀 부드러워졌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안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동맹국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나갈 것을 믿는다 하고 얘기를 했고 독일하고 한 나라가 페루군요. 페루도 가보고 싶었던가 봐요. 독일에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페루, 문화적인 인류의 역사가 남아있는 페루로 가는군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를 간 것은 이게 지금 기획된 게 아니라 오래전에 기획된 것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이제 마지막 해외 순방이기 때문에 그만큼 민주주의가 탄생한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를 가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리스에서도 광장에서는 선동가들이 막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인기 영합적인 그런 발언들도 아크로폴리스 같은 데서 많이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중세 그리스로 현대 그리스로 오면서 선동 정치만 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도 볼 수 있는 곳이 또 그리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주고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리스가 너무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그나마 또 난민들이 거쳐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그런 것도 이제 그리스의 어떤 좋은 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저로서는 어제 굉장히 좀 슬픈 날이었어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왜 슬펐냐면 여러분들께 몇 번이나 이 사람의 이름을 말씀드렸을까요? 구엔 아이필이라고 저녁이면은 늘 PBS에서 주디 우드로프 한인 입양아 딸이 있는 사람과 최초로 여자 두 사람의 앵커였잖아요. 함께 PBS 뉴스를 진행을 했는데 2013년부터요. 61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제 암으로 사망했거든요.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기간 동안에도 CNN에 한 8명, 9명, 10명 커멘테이터들 나와서 어떤 때는 시끄럽게 할 때도 구엔 아이필이 주디 우드로프와 한 3명 정도의 정말 좋은 그런 연사와 함께 많은 것을 전해줬었고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여러분들께 저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사망했습니다. 흑인이었고 여성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대학교 다닐 때 동부예요. 보스턴 헤럴드에 인턴으로 갔었을 때 거의 은퇴할 무렵에 한 저널리스트가 되겠죠. 니거는 go home 이런 것을 보고 나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지만 나중에 또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서 다시 그곳을 갔어요. 원래 대학교 다닐 때부터도 그곳에서 상처를 줬으니까 일해라 했는데 거부하다가 졸업하니까 흑인이기 때문에 취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뒤로는 워싱턴 포스트, PBS 뉴스 아워에 오르기 전까지 뉴욕 타임즈 정말로 공정하고 우아하게 뉴스를 진행했던 구엔 아이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이편안치과,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중국의 폴라곰이, 북극곰이 쇼핑몰에서 사람들 셀피 카메라 세례만 받다가 다시 엄마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더 그곳을 크게 해서 데리고 오려고 한대요. 영원히 안 왔으면 좋지 않겠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